앞서 들으신 대로 21대 국회 사실상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대 국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슈가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패스트트랙 재판일 겁니다. 지금 공판 준비기일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먼저 지난달 29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저는 제20대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의 정상을 참작해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1대 국회가 통합의 모습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방금 들으셨지만요. 일종의 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이 재판 자체의 향방을 결정짓지는 않겠지만 예. 나름 의미 있게 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 수사라고 하지만 이것이 법률로 치면은 국회법 위반 사건이고요. 예. 국회 회의 방해죄가 적용이 되는 사건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법의 취지가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예.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는 자는 국회의장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임기 중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거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이 그로 인해서 유무죄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의 필요성과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의장으로서의 운영에 있어서의 좀 부족함도 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자책하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예. 변호사님. 자, 그렇다면 핵심은 사개특위위원회 사보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좀 말이 어려운데 사보임이 뭔가요? 그 문제가 됐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사개특위위원을 누구로 바꾸느냐의 문제였고요. 예. 당시 이제 오신환 의원에서 최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게 통과가 됐었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시민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게 된다면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시민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를 했던 사안이고 최근에 헌재 결정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재는 괜찮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두 가지 이익을 충돌하는데요. 예. 대부분의 법률적인 문제들 결국 이제 그 법의 상징과 같은 저울의 문제입니다. 예.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권과 예. 그리고 국회 원활한 운영이라는 두 가지 이익이 충돌을 하는데 이제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 경우에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권을 일부 제한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국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헌법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법률적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나왔는데 그게 5대 4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최고 법관들도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저울의 추를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울의 추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문희상 의장이 했던 결정 자체가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아니다. 결국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고요. 이러한 판단이 향후에 이제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그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됐다면은 이 패스트트랙 국회 회의 방해도 위법한 국회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행위라는 취지로 이제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법한 권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의견이 갈린 이유는 이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한 사보임이라는 거는 맞지만 이 정도가 과연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작다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갈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은 이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다시 많아진 거 아닙니까? 이 판단에 따르면. 이 판단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정당 행위 주장하기는 그렇죠? 어려워지는 것이죠. 야당으로서는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통합당은 국회 선진화법 걸려 있고요. 그 민주당은 폭행으로 기소돼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잠깐 좀 정리나 전망 좀 해주시죠, 재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이 국회법 166조 회의방해죄가 적용이 돼서 유죄를 받는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만 받더라도 예. 사실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예. 5년 동안 제한이 되게 예. 되고 의원직도 상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크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선인 오늘부터 뭐 의원이라고 할 수도 예. 있겠네요. 국회의원들이 총 9명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 결론에 따라서는 이제 의원직이 상실되고 앞으로 선거도 못 나갈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형사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기 예. 때문에 폭행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유로 인해서 실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의원직이라든지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안 생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선진화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9명의 정치 생명을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지금? 결국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범죄랑은 다르게 벌금 5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예. 이제 의원직이 상실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구체적으로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양형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판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회의원 9명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정치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판단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통합당 야당 쪽에서- 말씀하시는 저 거죠? 통합당 예, 예. 쪽에서는 이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예. 그래도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경론이 벌어진 만큼 위법 여부가 의심이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참작히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이게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예. 의원직 그 피선거권 제한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다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은 재판이 무제한으로 길어지기 예. 때문에 그렇게 또 지연하려고 하는 전략을 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전략밖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결과적으로 그 두 예. 가지밖에 없고요. 예. 아니면 또 문희상 의장이 이번에 말한 김에 찾아가서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탄원도 영향력이 있다고 아까 해석을 하시니까요. 그죠? 네, 법률적으로 정량적인 영향력은 예. 없지만 이 국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예. 또 발언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정리해 주셨지만 향후 재판 일정 간단히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일단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거는 앞으로 재판에서 각 피고인들이 어떻게 이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 방법을 할지를 네.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한 번 정도의 재판으로 끝날 수도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게 쉽지 이거를 않죠. 예. 어떻게 판단해 내릴 거를 예. 이제 두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온갖 이제 방법의 증인 신청 예. 그리고 또 뭐 전문가 증언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사실 1심 재판만 하더라도 1년 이상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이상. 네, 그리고 이제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하나로 병합해서 묶는다 보면은 피고인들마다 각자의 일정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 연기를 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재판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판 전략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연장시킬 것이다. 이게 뭐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한 수순이겠죠? 네, 예. 아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거의 대부분 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예. 예. 다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북판 구하라로 불리는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던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1억 원을 타갔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고 구하라 씨 사건 뭐 잘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양상입니다. 네. 일단 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알고 계신가요? 네, 예.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 응급구조요원으로 일하던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외상 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순직하게 됐는데요. 예. 순직이 인정되면 이제 유족들한테 순직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기존의 이제 재산들은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유족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생모가 유족급여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다 받아갔는데 그 상속분을 자기를 받아갔는데 예. 그동안에 전혀 이제 한 5살 때 집을 나간 이후로는 어떠한 양육 의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32 유족들이 년이라고 문제를 하는데요. 제기를 예. 하면서 이제 고 구하라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양육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이제 부모가 관련된 유족급여나 관련된 권리들만 가져가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와 논란이 크게 촉발된 사건입니다. 자, 이게 고 구하라 씨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현행법으로는 분명히 뭐 자격이 있는 거고요. 친모께서 그렇습니다. 받아가실. 예. 근데 정서상 이걸 어떻게 받아가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왜 지금 법이 통과 안 됐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네, 이제 핵심적인 쟁점은 예. 이제 어느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지에 예. 관한 요건을 추가하느냐의 문제였고요. 현재 현행법으로는 이제 상속인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그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상속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구하라 씨 이름에 딴 구하라법에서는 현저히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도 추가하자. 현저함에 대한 어떤 그 주관성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객관적으로 명백하지가 않다면 예.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부양 의무의 이행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예. 사실은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이 법을 만들어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쟁이 법으로 더- 인해서 더 예. 분쟁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결국 통과가 못 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어떤 협상이 있어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21대 국회에서도 또 새롭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예. 높고요. 기존에 이제 이 법의 취지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법의 구체적인 요건에 예. 대한 부분을 이제 다툼이 있었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행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친모가 받아가신 그 유산을 받아가신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지금 이 생부랑 동생은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억 8천만 원이 넘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건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드는 의무는 소멸시효가 한 10년인데 최대 예. 민사 채권이.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걸 예. 청구할 수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예. 거예요.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육비 금액이 정체적으로 정해져서 예. 청구 금액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되질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멸시효라는 예. 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예. 진행을 해야 하는데 양육비가 구체적인 금액으로 특정되기 전에는 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라도 기존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아.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